안녕하세요. 1%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를 비교하며 골드 2.0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향후 금에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4월에 제가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고 상승을 예견해서 수익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또한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을 비교하며 비트코인이 금에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차트를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보여드렸던 블로그 포스팅을 잠깐 보면 이렇게 제가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많은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골드 2.0이다, 디지털 골드다 하면서 계속해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했고 실제로 금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어떤 사회, 그 어떤 시기에서도 항상 그 가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를 나타내는 그 물질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거는 수천 년간의 역사를 비트코인이 이제 이어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금과 비교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공유드렸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작년 1월 달에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사라 라는 내용의 광고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는데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나 그 비트코인의 차트를 볼 때 달러로만 환산이 된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말하죠. 원 비트코인은 원 비트코인이다. 달러 가치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금이나 은에도 귀금속에도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분들도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저는 작년 4월에 이 달러가 아닌 금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나누기 금입니다. 따라서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 차트를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11.6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1비트코인을 사려면 금 12온스가 12트로이온스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 당시에 비트코인을 팔면 금을 37온스를 살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지금은 1비트코인으로 이제 금 12온스를 살 수 있습니다. 비율 차트이다 보니까 이 하락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이 차트가 상승한다 하면 금이 내린다 또는 비트코인이 오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트가 하락한다 하면 금이 오른다, 비트코인이 내린다. 이 각각 상황에 대해서 and or가 들어가겠죠. 금이 내리고 비트코인은 오르거나 금은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만 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차트가 굉장히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줘서 저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뭐 수십만 %가 올랐죠. 2012년, 13년도에 살았으면 지금도 이게 얼마죠? 30만 % 상승인데 이쪽에도 상승이 컸는데 보기 힘드니까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 대비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금 대비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쪽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가 기관이나 기업이나 큰 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창기 대비해서 이만큼 오른 게 당연하고요. 금은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에서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부자들은 금을 모은다. 중앙은행들은 금을 모으고 있다.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에 계속 공유드렸던 아크 패턴을 조금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아크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 대칭 형태의 상승과 하락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이고요. 사용을 하려면 많이 올랐거나 많이 하락한 그런 차트에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원형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나 내려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이죠. 아크를 벗어나면 이 시나리오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아마 2022년 2월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금 대비 상승하던 추세선이 깨지고
리테스트, 이제 저항선이 된 추세선을 리테스트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전 고점을 무조건 리테스트하고 갈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그려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보나치,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보나치도 이 지난 사이클 고점부터 지난 사이클 하락장 저점까지를 그리면 비트코인이 금 대비 상승을 해서 2.618을 찍고 하락, 전고점 리테스트, 다시 상승, 더블탑, 하락,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차트입니다. 네, 금 대비 비트코인 차트이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하락을 하게 됐고요. 지지 구간에 도달하면서 살짝 반등을 했고 이 안에서 조금 더 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크의 완전히 바깥쪽까지 도달한 상태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아크를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면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약 40% 금 대비 상승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이 부분을 리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거의 70% 금 대비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크를 벗어났기 때문에 뭐 새로운 아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새로운 패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의 단기 차트였고요. 2010년부터 금 대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다고 아까 같이 봤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막 0.05 막 이런 거에서 30까지 가니까 거의 막 100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로그 차트로 봐야 됩니다. 로그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큰 움직임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리니어 차트가 비율이 깨지니까 무의미해지는데 큰 움직임을 보여준 차트에서는 로그 차트로 전환을 해서 로그 차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려보면 현재 금 대비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선은 이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선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지킬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테고 뭐 전 고점까지 가건 아니면 단기 반등 후 이 추세선을 깨고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런 지지 구간들을 향해 내려가건 장기 추세가 확정지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크와 더 다른 정보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 원호의 왼쪽 부분을 그렸던 것이고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이제 장기 하락장에 들어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술적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 싸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호는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장기 하락장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장기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을 유발시키는 트리거시키는 시발점은 이 추세선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것처럼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였죠. 비트코인이 하락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이 오른다 and or 비트코인이 내린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만 내리거나 금만 오르거나 따라서 이 하락장이 금의 상승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금 대비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 사이클이 아닌 지지난 사이클 고점을 이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이쪽까지 하락을 한다면 현재는 1비트코인으로 금 12온스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 한 개가 금 한 개와 같은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차트, 비트코인 달러 차트로 이렇게 그려보아도 비슷한 아크가 그려지기는 해요. 지금까지 이제 상승 사이클이었고 원호의 중앙에 거의 다 도달했고
이쪽은 조금 더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꼭 이쪽까지 터치를 안 해도 돼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추세선을 리테스트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아까 봤듯이 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고점을 달성한 것 같고 상승을 하더라도 전고점을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크 패턴을 볼 수 있는 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 오일과 가스 기업에 대해서 그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석유 오일가스 ETF인데 지난 1월 달에 공유를 드렸으니까 공유 드린 시점으로부터 55%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수익률은 55%고 전체적인 증시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한 것이냐를 비교를 하려면 이럴 때 이제 비율 차트를 보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이 XOP ETF와 S&P 500을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S&P 500 대비 해당 ETF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치킨 게임이 시작됐던,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다 말라 죽이려고 무제한적으로 생산을 감행했던, 그래서 원유 가격을 낮췄던 그 시점부터 코로나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갔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XOP ETF의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유가를 이미 넘어섰는데, 그리고 이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 지금은 썬코에너지나 EOG 같은 기업들은 유가가 40달러만 되어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잉여현금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의 S&P 500에 에너지가 5.4%밖에 안 됐어요. 이게 2021년 말 기준이고 원자재도 5.8%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IT나 헬스케어, 금융 이런 쪽인데 이 자금이 아주 소액이나마 IT 같은데 이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자본이 소액이나마 이동을 하게 되면 2014년 당시까지만 올라가도 지금부터 300%의 상승입니다. S&P 500 대비 300%나 아웃퍼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원호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그 S&P 500 대비 XOP 차트를 이 비트코인을 인버스로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패턴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뚫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오일과 가스 섹터는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여져서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과세 이슈나 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빨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를 거친 후 원호 끝부분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같은 루트를 따라간다면 하락 추세선, 실제로는 이 상승 추세선이죠. 이 상승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원호를 따라간다면 부정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락 추세선은 실제로는 이 상승 추세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추세선이 XOP와 마찬가지로 돌파당하고 이 원호 아래쪽으로 향한다면 $1000 아래까지도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생깁니다. 언제까지나 기술적 분석은 과거에 이런 원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호 패턴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하락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확률 게임이고 100% 맞지는 않는 점, 그리고 이런 차트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고 매매는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이고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도 이제 조금씩 다시 활동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 텔레그램과 블로그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였습니다. 감사합니다.